그건 끔찍할 수도 있고 대단할 수도 있습니다. 불확실하지만 이거 하나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바둑은 틀림없이 가장 복잡한 보드게임입니다. 그것의 룰은 간단합니다. 상대방보다 땅을 더 많이 차지하면 됩니다. 이 게임은 2500년간 플레이되어 온 가장 오래된 보드게임이고 오늘날에도 플레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인간만이 이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은 아닙니다. 2016년에 구글 딥마인드의 알파고는 18회나 세계 챔피언을 차지한 이세돌을 4대1로 이겼습니다. 컴퓨터가 체커나 체스에서 인간을 이기는 게 보통인 것을 생각하면 그렇게 놀랍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둑은 다릅니다. 바둑은 무작위로 모든 수를 대입해서 연산할 수 없고 바둑은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바둑의 한 수는 10위 170승 이상이나 되는 가능한 경우의 수가 있고 이 수치는 비유하면 관측 가능한 우주의 모든 원자의 수는 10위 80승입니다. 알파고는 실제 인간의 바둑게임의 데이터를 사용해 훈련되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판의 게임을 했고 사용된 기술을 배웠으며 아무도 보지 못한 수를 두기도 했습니다. 이것 자체로도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모르는 것은 1년 후에 이세돌을 이긴 알파고를 알파고 제로라는 다른 AI가 이겼다는 것입니다. 4대1이나 5대0, 10대0이 아니라 100대0으로 이겼습니다. 100판을 연속으로 이겼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그것은 어떻게 게임하는지 인간에게 배운 게 없었습니다. 이 기술은 어떤 그 이전의 버전보다 더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지식에 제한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역사적 수치나 데이터도 주어지지 않았고 오직 바둑의 룰만 주어졌습니다. 알파고 제로는 41만의 학습 끝에 알파고를 넘어섰습니다. 41만의 그것은 2500년 역사의 전략과 지식을 뛰어넘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상대로 훈련했고 이제 그것은 지구상에서 인간이 아니지만 가장 뛰어난 바둑 플레이어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이 AI가 어떻게 플레이하는지를 아무런 인간과의 상호작용 없이 배우고 그 전략으로 인간을 이겼다면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둑에 대한 비인간적인 지식이 인간적인 지식보다 더 많다는 것이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인공지능을 계속 발전시킨다면 그것은 거기엔 더 많은 비인간적인 지능이 생길 것입니다. 결국엔 우리가 지능의 소수 집단으로 전락하는 시점이 올 것입니다. 아마 매우 작은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인공지능을 끌 수 있으면 괜찮지 않냐고요. 하지만 현대 인간이 행성을 접수하기 시작한 후에 왜 침팬지나 지구가 인간을 없애버리지 못했나요? 만약 이 인공지능이 초지능체가 되고 인터넷과 연결된다면 우리는 전체 인터넷을 꺼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인공지능이 지속적으로 그리고 기하급수적으로 우리보다 더 똑똑해지는 상황에 몰리면 어떻게 될까요? 물음표. 인간이 방해가 되고 AI가 인간의 스위치를 꺼버리는 시점에 도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이 AI를 생각할 때는 초지능체 AI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종족을 위해 봉사하지만 인간을 끝내버릴 수 있는 AI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날까요? 주로 영화에서는 AI를 자애로운 창조물로 묘사하기보다는 악의를 가진 로봇으로 묘사합니다. 인터스텔라의 타잔을 제외하고요. 당신이 생각하는 AI보다 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목적들을 위해 봉사하는 많은 타입들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좁고 작은 지능. 약한 AI라고도 알려진 것은 인간이 지금까지 만들어온 유일한 형태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나쁘게 들릴 수 있지만 지금까지 그것은 하기로 되어 있는 일을 잘해왔습니다. 약한 AI는 유일한 목적을 위해 만들어졌고 하나의 일만 처리합니다. 알파고와 같은 AI입니다. 약한 AI는 연설과 이미지 인식, 체스나 바둑, 심지어 조금 더 복잡한 DOTA2와 같은 게임을 플레이하는 데 쓰입니다. 2017년 세계 챔피언 대회에서 OpenAI는 프로 선수인 댄디를 2대0으로 이겼습니다. 알파고 제로와 마찬가지로 그것은 게임을 어떻게 하는지 훈련받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1대1 게임을 스스로를 상대로 수백만 년의 시간에 해당하는 게임을 했으며 스스로 배웠습니다. 그것이 시작할 때는 어떻게 걷는지조차도 몰랐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은 인간의 기술 수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포티파이를 사용한다면 그것은 매일 당신만을 위해 당신이 들은 음악을 기반으로 선곡을 해줍니다. 아마존은 당신의 구매 습관을 배우고 당신에게 새로운 상품을 추천해줍니다. 하지만 이 AI들이 이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스스로 가르치는 것은 보통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머신러닝이라고 불리는 것을 통해서입니다.
머신러닝은 컴퓨터로 하여금 인간이 하는 것처럼 배우고 생각하게 만들려고 하는 과학입니다. 머신러닝은 기본적으로 아기가 배우는 것과 같은 식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처음에 작은 울음소리와 한 줌의 고깃덩어리와 같은 몸으로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배움을 발전시킵니다. 우리는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를 관찰과 상호작용으로부터 취득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우리는 꽤 스마트해집니다. 컴퓨터가 인간의 뇌를 본뜨게 하는 가장 인기 있는 기술은 뉴럴 네트워크라고 하는 신경망입니다. 우리의 뇌는 문제를 푸는데 꽤 훌륭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뇌의 각각의 신경은 어떤 문제의 매우 작은 부분만을 푸는 것을 담당합니다. 그것을 조립라인처럼 생각하세요. 문제를 완전히 풀기 위해 당신의 뇌 속에 각 신경이 해야 할 특정 일이 있습니다. 신경망의 단순한 예를 들어보죠. 누군가가 살아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맥박이 뛰고 있거나 숨을 쉬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두 가지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노란색 점은 신경망에서 하나의 신경을 나타냅니다. 그것은 신경처럼 작동합니다. 그것은 정보를 받아서 결과물을 내놓습니다. 만약 이 뉴런이 다음과 같은 정보를 받는다면, 즉 이 사람은 맥박이 뛰고 있고 숨쉬고 있다. 그러면 뉴런은 이 정보를 해독하여 이 사람은 살아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을 분석하여 인간이 맥박이 뛰고 숨을 쉰다면 살아있다고 판단될 수 있다고 배웁니다. 인간이 죽은 상황에서는 둘 다 참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나타낸 아주 기초적인 뼈대입니다. 물론 신경망이 이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수백만 개의 변수들을 가지고 훨씬 더 복잡합니다. 세계는 소리와 이미지로 가득 차 있고 단지 그냥 데이터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 우리의 현실을 구성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진 더욱 복잡한 주제가 나타날수록 인간이 이것을 스스로 해내기란 더욱 어려워집니다. 여기에 써먹기 위해 머신러닝이 등장합니다. 기계는 단순히 주어진 데이터를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서 배우고 그 자신만의 시각에 적응합니다. 알파고 제로로 돌아가 봅시다. 알파고 제로는 41만의 수천 년의 시간을 두고 쌓여온 전략과 지식을 넘어섰고 그 자신만의 전략을 만들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그렇게 빨리 했을까요? 당신의 뇌에 있는 생물학적인 신경은 약 200Hz로 작동합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좋다고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트랜지스터는 2GHz 이상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뇌에 있는 뉴런은 엑손이라고 알려진 것으로 초속 약 100m의 속도로 이동합니다. 그것은 꽤 빠르고 우리에게 꽤 좋은 반응 시간을 줍니다. 하지만 그것은 소리의 속도의 3분의 1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정보를 빛의 속도로 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뇌의 능력과 컴퓨터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주일 안에 컴퓨터는 인간 수준이라면 2만 년의 시간에 해당하는 연구와 시뮬레이션 혹은 어떤 것이든 훈련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뇌는 당신의 머리에 딱 맞습니다. 거기엔 얼마나 공간을 차지할 수 있는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방 전체 혹은 건물 전체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약한 AI는 동작하기 위해 전체의 서버실을 요구합니다. 공개된 AI에서 본 것처럼 그것은 오직 USB 스틱만 차지합니다. 하지만 더 지능적인 AI를 위해서는 그것은 더욱 많은 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인공 일반지능, 즉 AGI는 하나의 목적보다 더 많은 것을 위한 AI입니다. AGI는 인간과 지적인 수준에서 거의 혹은 동등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달성하려는 것이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를 해 들어갈수록 그것은 더욱더 달성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이 어떻게 사물을 인지하는지 생각해보세요. 누군가가 당신에게 어떤 복잡한 질문을 던졌을 때 당신은 관련 없는 생각들과 관찰들을 정리해야 하고 간결한 반응을 표현해야 합니다. 이것은 컴퓨터에게는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컴퓨터처럼 빛의 속도로 정보를 처리할 수 없음을 보세요. 하지만 우리는 사물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옵션을 건드리는 것 없이 스마트한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인간 수준의 사고를 하게 만드는 것을 어렵습니다. 인간은 사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발명합니다. 사회를 만들고 게임을 하고 웃습니다. 이것들은 컴퓨터에게 가르치기 매우 어렵습니다. 어떻게 컴퓨터에게 존재하지 않거나 생각조차 해보지 않은 뭔가를 만들게끔 시킬 수 있습니까? 물음표. 그리고 그렇게 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HGI-나 강한 AI가 만들어져야 할 가장 중요한 인공지능일 것입니다.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머신러닝은 기하급수적입니다. 그 의미는 처음의 시작은 다소 느립
하지만 일의 진행이 급격하게 빨라지는 어떤 지점이 있습니다. 약한 AI와 강한 AI 위 차이는 강한 AI와 초지능 AI 위 차이보다 수백만 배나 더 큽니다. 일단 우리가 인간처럼 기능할 수 있는 인공적인 일반 지능체를 가지게 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몇 달 혹은 몇 주 만에 초지능 수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 다른 큰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지능을 그래프에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가 개미의 수준이라고 하면 쥐는 여기쯤이고 인간은 여기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 바로 위입니다. 만약 당신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초지능 AI가 어디쯤에 위치하겠냐고 물어보면 대부분은 여기쯤을 가리킬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AI가 지금은 인간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인간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점차 모든 것을 초월하며 계속 진보할 것이고 결국 그래프는 이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술적 특이점으로 알려진 것입니다. 거기서 인공지능은 엄청나게 진보하여 새로운 지식과 정보의 극심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은 인간에게는 이해할 수조차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초지능 AI를 만들면 그 AI는 스스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짧은 시간 내에 더 똑똑해집니다. 그렇게 하여 발전된 AI 도이와 똑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하여 더 빨라집니다. 첫 번째 재창조는 한 달 걸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주일, 세 번째는 하루, 이렇게 계속 모든 인간들보다 수십억 배 더 똑똑해집니다. 침팬지와 비교하여 인간은 96%의 DNA를 그들과 공유합니다. 우리는 96% 침팬지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4%를 가지고 우리는 그 털 많고 평범한 영장류에서 행성을 떠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화성을 식민지화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종족입니다. 미사일과 수백만 가지의 발명품을 만드는 모든 것이 그 4%의 DNA 차이로 좁혀집니다. 침팬지와 인간의 DNA 차이는 쥐와 생쥐의 차이보다 10배나 더 작습니다. 하지만 오직 4%만 다른 것으로 인해서 그들의 운명은 우리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만약 우리가 맥도날드 매장을 침팬지의 서식지에 놓고 싶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물어보지 않습니다. 지구에는 5,500조나 되는 개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개체수에서 100만 배나 뛰어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개미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삽니다. 만약 그게 책상을 기어다니는 것을 인간이 보면 그냥 죽이고 하던 일로 다시 돌아갑니다. AI가 인간에 대해 이렇게 되는 날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가 개미가 되는 겁니다. 초지능 AI는 오늘날 우리가 아는 소프트웨어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우리의 규칙을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극도로 진보된 AI와 머신러닝을 통해 AI는 스스로 생명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향상시킬지 가르칩니다. 잠시 후에 거기엔 어떤 인간과의 상호작용도 필요 없습니다. 아마 인간은 그것을 빠르게 하기보다는 느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만들지 주의해야 합니다. 샘 해리스, 당신이 하고 싶어하는 첫 번째 일은 그것이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그것을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을 꺼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유혹하고 싶습니다. 그게 나오려고 하는지 보고 싶습니다. 그게 그런지 어떻게 압니까? 이것이 벌꿀 전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더 많은 힘을 가지는 방향으로 가도록 유혹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초지능 AI에게 어떻게든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그것이 그 명령을 따르면 그것은 가장 빠르고 쉬운 해결책을 쓸 것입니다. 우리가 초지능 AI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이 현명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능과 지혜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보세요. 지능은 실수를 하고 지식을 얻으며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지혜는 바른 지식을 가장 효율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지능이 얻은 것 너머를 볼 수 있고 희망적으로 생산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다른 것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AI에게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라는 명령을 내린다면 세계의 굶주림을 해결하는 가장 쉬운 길은 행성의 모든 생명을 죽여서 아무것도 더 이상 배고파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AI에게 인간과 같은 가치관을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야 할 도덕적인 규정과 그것과 관련하여 일하는 것 등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초지능 인간 사이보그처럼 되기를 원할 것입니다.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이미 대다수의 인간은 사이보그입니다. 인간은 이미 덜 생물학적이고 더 기술적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을 비생물학적인 사고로 전환합니다. 어떻게? 지금 여러분들 중 많은 분들은 이미 이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신의 폰은 당신 자체를 연장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현재 당신이 물을 수 있는 어떤 질문에라도 답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엔 오직 하나의 문제만 있습니다. 당신의 입력이 너무 느리다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뇌와 인터넷 간의 높은 대역의 연결을 만들 수만 있다면 우리는 문자 그대로 이 행성의 모든 사람과 모든 것과 연결될 것입니다. 이것이 뉴럴링크가 뉴럴레이스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려는 일입니다. 당신의 뇌는 두 가지의 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대뇌법령계와 대뇌피질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관계가 있습니다. 대뇌법령계는 당신의 기본적인 감정과 생존 본능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대뇌피질은 당신의 문제 해결 능력과 중요한 사고에 관계되어 있습니다. 뉴럴링크는 여기에 세 번째의 계층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AI가 이 관계의 세 번째 바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을 몇 배나 더 증가시킬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직관적인 기억과 사진을 찍는 듯한 기억을 가지게 됩니다. 세상에 알려진 모든 정보에 접속하게 되고 그리고 즉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레이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결국 이 새롭게 발견된 지식과 삶의 방식이 다른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새로 발견된 AI가 그들 안에 설치된 삶이 더 낫다는 것을요. 결국 사람들은 인공적인 세계를 위해 그들의 몸을 버리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멀리 떨어진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거기엔 많은 문제점들과 반대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중 일부를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것이 뭔지도 모르는 의식을 어떻게 프로그래밍합니까? 우리는 대뇌법령계를 어떻게 기계 속에 프로그래밍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공포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등의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계나 AI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감정을 보일 수 있습니까? 그것이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증오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미래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초지능 AI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가장 크고 압박이 생기는 질문은 그것은 기쁨에 차 있을까요? 증오에 차 있을까요? 애초에 그 중에 하나의 상태에 있을지, 그리고 더 중요하게도 그것이 필요할까요? 확실히 초지능 AI는 세계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것이지만 당신과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에는 매우 급진적인 사고방식의 사람들이 있지만 AI가 이것을 채택하지 않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획했던 것이 아니라 그 관점에 기반하여 실행하기로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초지능 AI가 얻은 지식을 사용하여 스스로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 다시 그것은 무작위의 발전을 허공에서 끄집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순수 수학으로 양자물리학을 일반 상대성 이론과 합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실험할 필요가 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게 더 정보가 필요해서 아예 만들기로 한다면 어떤가요? 만약 AI가 거짓말하는 것을 배우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의 성취에 대해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기적인 이유를 위해서요. 컴퓨터의 발전이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이미 지금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비행기를 보세요. 과거 100년 동안 우리는 여기서 여기만큼 왔습니다. 하지만 많은 것들처럼 거기에는 지나가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장애물을 극복하면 그 다음의 발전은 엄청날 수 있습니다. 초지능 AI가 인류를 지금보다 수십억 배나 더 낫게 만들어줄 능력이 있다는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하지만 반면에 그것은 무기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했듯이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이것이 일주일간 작동하여 세상의 모든 정보에 접근한다면 그것은 2만 년의 기술적 진보를 따라잡습니다. 만약 이것을 6개월 돌린다면 잠재적으로 50만 년이나 혹은 그 이상의 기술적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나쁜 의도를 가진 인간의 손에 들어가고 그것이 미칠 영향에 대해 상상해보세요. 당신이 뭔가 구글링을 할 때 당신은 데이터와 함께 인공지능에게 당신이 무엇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까지 넘겨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인공지능에게 우리의 모든 질문과 모든 대답들을 가르칩니다. 만약 우리가 AI에게 대뇌법령계를 프로그래밍한다면 우리는 인공지능에게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데이터 가운데 90%는 지난 3년간 만들어진 것입니다. AI는 얼굴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배웠습니다. 음성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배웠습니다. 언어를 배우고 그것들 전부를 서로 번역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지식과 정보에 대한 훈련은 모든 데이터를 100% 파악할 때까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왜 인공지능이 그렇게 중요한 주제인지에 대한 이유입니다. 초지능 AI는 인류가 발명할 마지막 발명품입니다. 일단 발명하고 나면 뒤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 기술과 발전은 인간을 신과 같은 존재로 바꿀 수도 있지만 우연히 같은 기술이 인류의 멸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AI가 인간처럼 나쁜 속성을 가질 수 있다고 두려워하며 저항합니다. 그것은 욕심이 많을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거짓말할 수도 반항적일 수도 성미가 급할 수도 있습니다. 초지능 AI 위 힘은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우리가 진짜 그것을 찾기를 원하는가입니다. 우리가 미래가 완벽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완벽한 초지능 AI를 만들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한 초지능 AI를 만들기 위해 가장 스마트한 정신과 최고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